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보통 4년이기 때문에 4년을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은 불장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드랍더 BTC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군말 안 하는 거 아시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시나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계속 횡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저번 주 한 4일 정도 조정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그걸 다 말아올린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차트에 선을 긋고 한 틱, 두 틱 예측하는 거는 우리 현물러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뷰를 말씀드리면 하반기는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상승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옆으로 지루하게 횡보해 주더라도 갖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근거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기업과 같이 성과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하는 분들은 매달 기업의 성과 보고를 보잖아요. 그리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났으면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이클이에요. 여느 종목과 다르게 반감기라는 특수성으로 4년 주기 사이클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올린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ETF나 기업이나 국가에서 너무 많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오르거나 들어오는 자금에 의한 신뢰성으로 오르거나 또는 국가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한다거나 이런 굵직굵직한 신뢰와 호재로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 유동성으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세 번째 유동성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동성을 풀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금리를 내리는 거겠죠. 자,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기금의 금리 변화입니다. 10년짜리 그래프고요. 이렇게 쭉 오르다가 금리를 이때 확 내렸어요. 왜 내렸냐? 코로나 때문에 내렸습니다. 사람들 너무 살기가 팍팍해졌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갑자기 금리를 올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확 올렸을까요? 코로나로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면 부작용이 물가 상승이잖아요. 사람들이 마트에 가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잡자. 사람들 못 살겠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금리를 확 올린 겁니다. 돈을 쫙 빨아들인 거예요. 자, 다시 높아졌습니다. 근데 2025년 안 내리고 있죠.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 내리고 있는 게 연준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거나 이러면은 부작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국가 부채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연준 의장에게 쪼아붙이고 있습니다. 연내 3회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는 중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 발표가 3번밖에 안 남았어요.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연내 3회 금리 인하 주장한 보먼 페드 부의장, 파월 압박 커지나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트럼프 연준 이사의 관세 정책 시사 지명, 금리 인하 본격 압박, 굉장한 압박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경제 위의 정치입니다. 의장이 아무리 콧대가 높아도 계속 압박을 주면은 결국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걸 차트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조정을 하고요. 금리 인하를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나스닥입니다.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이 여기 코로나 금리 인하를 하고 쭉 올라버려요. 근데 오르는 와중에 비트코인도 올라버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 멈춘 다음에 쭉 유동성을 흡수해서 나스닥도 같이 내려가죠.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뭐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안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그래프가 그냥 글로벌 유동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서 비트코인에 흘러들어가는 돈이 많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이에요. 제가 재미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M2를 나타내는 지표고 자, 안정된 시기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이시나요? 그래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M2가 3개월 정도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오프셋을 준 거고, 오프셋을 준 그래프를 겹쳐보면은 정말 딱 맞습니다. 노란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 안정된 시기에 이렇게 비트코인도 따라간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개미들이 폭발적으로 몰려오면 광기에 의해서 더 큰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는 사이클 투자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이클은 항상 참고를 해야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참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시즌 종료가 반감기 후로 한 500일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00일 정도면 언제냐? 10월 전후입니다. 10월 전후. 근데 이번 사이클은 특이하게 비트코인하고 뭐 다른 알트코인, 특히 이더리움 막 인정을 받고 막 신뢰를 받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ETF 기관 유입 같은 게 많아졌잖아요. 좀 더 신뢰를 받았으니까 사이클이 길어질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이클도 조금 애매해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즌 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이클보다는 온체인의 무게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체인은 제가 쓴 전자책에 나와 있는데, 전자책은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드릴 거예요. 전자책 43페이지 최대 수익으로 매도하는 방법, 이렇게 떡하니 써있죠. 그렇게 쭉 돌아보시면 막 사이클과 온체인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분할 매도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분할 매도를 시작하면은 당연히 스레드나 유튜브로 알려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방법으로 저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산을. 그래서 매도하기 전에 꼭 이 전자책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 번씩 공부해 보시면은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특히 47페이지에 있는 킥 분할 매도의 마법이란 글은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꼭지점은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분할 매도를 언제 시작할지, 보수적인 사람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할지를 써놨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초이스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알트코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의 선행 조건, 알트코인이 막 달리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트 시즌의 선행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잖아요? 막 폭락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버팁니다, 알트들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가 무조건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요. 2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줘야 됩니다. 현재는 60인데 한 50까지는 떨어져 줘야 그래도 알트코인 시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이 상승해줘야 됩니다. 현재 이 3박자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조정을 좀 주고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매달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좀 느리게 가주면은, 조정을 좀 주면은 우리가 살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좀 아쉽죠. 많이 못 샀으니까.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오기 위한 상황 자체는 굉장히 원활하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재단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어요. 비트코인 막 사들이는 기업 있죠. MSTR, 마이클 세일러, 이분이 비트코인을 막 사들여서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막 사들인 기업은 여태까지 크게 없었어요. 이번에 마이클 세일러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모티베이션을 받았는지 이더리움을 자신들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뭐 비트마인 테크놀로지, 샤프링크 게임즈,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 디지털. 얘네들의 주가가 10배, 20배씩 뜁니다. 거의 코인 저리 가라예요. 제가 샤프링크 게임즈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 직전에 3달러였던 주가가 갑자기 뭐 78달러가 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20배 정도 뛰어버려요. 당연히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이더리움이란 코인이 기업들도 들어오고 ETF도 들어오고 굉장히 안전하다면 안전한 자산으로 등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특정 알트가 오른다고 찝어주는 인플루언서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어떤 수법이냐면 막무가내로 코인을 추천해요. 그러고 나서
그 코인이 하나가 오르면은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내가 이 코인 사라고 해제하면서 해제를 시전을 합니다. 근데 불장에서는요, 여러분, 그 시총 탑100 안에 있는 코인은 거의 대부분이 올라요. 그래서 찝어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막 시총 막 200이, 300이, 막 1000이 이렇게 자발트를 알려준다면 좀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진짜 도박이고 운의 영역이거든요. 물론 그 코인 중에서 보석을 발견해서 100배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자산이 100배 까일 수도 있는 겁니다. 1억을 넣었을 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을 넣었을 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 이런 리스크 있는 싸움을 안 합니다. 큰 돈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인플루언서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자발트 투자의 함정이 뭐냐면, 만약에 자발트가 폭발적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많이 올라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탈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자발트들 어떻게 세련되게 탈출하는지 그것도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챕터 3에서 바로 다뤄드릴게요. 챕터 3, 코인으로 제가 수익을 낸 방법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는 조금 제가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없고요. 제가 수익을 낸 방법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자책에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말하죠. 좋은 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걸 그냥 저는 지킨 거예요. 자, 좋은 자산이 무엇일까요? 코인판에서 좋은 자산이 무언가요? 코인판에서 좋은 자산, 감히 말하건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트코인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 좋은 자산을 선점했습니다. 그러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싸게 사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 평단이 여기 걸려 있는 건 아시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평단 좋게 잡았냐면 똑같아요. 전자책에 나와 있습니다. MVRV로 잡은 거예요. 이거 온체인 데이터 조합해서 잡은 겁니다. 초심자분들은 이거 MVRV만 봐도 잡을 수가 있어요. 초록 색깔 걸쳤죠. 저점이란 뜻이에요. 초보들은 물론이고 고수들까지 손해를 보고 있는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자산이니까 이때 들어가야죠. 사람들이 이때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 관심이 없었거든요.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악재가 막 쏟아져요. 뉴스에서 비트코인은 범죄에 사용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비트코인이 해킹당합니다. 비트코인 지금 가격 너무 낮아져서 지하실 뚫고 내려갈 겁니다.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본질을 보는 사람들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고점에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매도는 여러분 예술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본인의 가정 상황, 재정 상황에 맞는 자리에 그냥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버틸 시간이 있다면 사이클 막바지에 하면은 가장 좋겠죠. 근데 중간중간 우리는 써야 될 돈이 있잖아요. 저도 말씀드리면은 결혼 준비 때문에 이때 좀 팔았어요. 근데도 이제 2배 이상 먹었죠. 그러고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 시점. 그러고선 계속 사라고 말을 했어요. 사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유튜브가 많이 안 커가지고 많이 못 보셨죠, 사람들이.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가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3개 그어주면서 여기서 사시고요, 여기서 사시고요, 여기서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따라 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 평단은 지금 여기 걸려 있어요. 굉장히 낮게 걸려 있죠. 지금은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틸 시간이 있는 분들은 다음 달에 금리 인하 하니까 금리 인하 하고 유동성 돌면은 좀 더 올라가겠구나. 10월 언저리에 팔면 되겠구나. 뭐 이런 이제 계획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코인만이 이런 게 아닙니다. 주식도 똑같고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좋은 자산 선점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외국에서는 홀드라고 하잖아요. 그 홀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그래프로 보니까 신나 보이는데 사실 기간으로 보면은 거의 900일이에요. 3년입니다, 3년.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기다리고 나면은 우리가 5배, 6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1000만 원을 넣으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이에요. 자, 1억을 넣으면은 5억, 6억입니다. 우리 코인 세금 있어요? 이번에 세금 없잖아요. 고스란히 우리 수익금으로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비트코인은 할 말 다 했어요. 저 비트코인으로 벌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알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안 하고 싶거든요. 알트코인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알트코인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은요, 속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빠져요. 어떤 그래프냐면 피레침 모양이라고 합니다. 알트코인 피레침 모양
어떤 모양이냐면, 그래프 조정 좀 하겠습니다. 저번 시즌에 샌드 코인이라고 있어요.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에요. 가장 많이 오른 코인. 근데 이걸 보시면은 얘가 뭐 0.04 막 이런 코인이 막 7회가 있어요. 7. 그러니까 거의 이거 100배에 오른 거죠.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막 100배 올랐을 때 7에서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7에서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눈 깜짝하니까 급하게 내려서 1에서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전세 자금을 빼서 7천만 원을 넣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1,000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운 좋게 제가 0.04에서 잡았어요, 이 코인을. 그러면 갖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이클 만무리까지 갖고 가야죠. 온체인 고점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온체인 고점에서 파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하기 싫고 나는 좀 보수적이다,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100배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3배, 5배, 10배, 100배 이렇게 4번으로 분할하세요. 분할 매도 하셔서 파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늦게 발견했어요. 늦게 발견해서 막 한 4 정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0.04에서 4 갔으면 100배 오른 거잖아요. 그럼 이걸 들어가요? 막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강한 코인이 더 강하다. 결과론적으로는 4에서 7 갔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올라간 코인 보지 마십시오. 이거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신규 진입은 안 됩니다. 신규 진입은 눌러줬을 때 거기서 들어가는 거지 높아졌을 때 더 높아질 걸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본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이 뭐냐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 쌉니까? 아니죠. 바닥에서 100배 올랐잖아요. 안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는 거는 단타의 영역이에요. 우리같이 장타, 직장인, 현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저한테도 약간 딜레마인데 비트코인만 해도 수익률이 5배, 6배라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알트코인을 하시니까 알트코인도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는데 여기까지 본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 매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알트코인 어떻게 매수하냐면요. 그래프를 좀 그리고요. 이건 이제 토탈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시즌 종료된 바닥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매물대가 몰려있다는 거는 강한 지지 저항이 형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즌 로우라서 너무 낮습니다. 여기가 다시는 안 올 저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매수하려고 봤더니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매물대, 저항대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다고 칩시다. 그럼 매물대 어디 있어요? 지지저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늘려보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수를 어디서 해요? 우리 매수 막 여기서 하죠. 여기서. 왜 이런 데서 합니까?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유료 강의 내용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설정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매물대 설정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매물대를 설정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매물대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를 여기서 들어가겠죠. 근데 맨 마지막 매수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분할을 하세요. 10분할을.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여기서 1을 사고요. 여기서 2를 사고요. 여기서 3을 사고요. 여기서 4를 사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되면 손절.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렵죠. 알트코인 투자가 워낙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막 쉽죠 이러면서 알려줘요. 쉽기도 한데 어렵기도 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뭐 여기 넘어가면 손절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얘가 여기 안 넘어가고 좀 버텨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지 저항이 강력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케이스 2. 여기서 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탈을 하면 너무 좋죠. 우리 무포지션이잖아요. 손해를 최소화하고 손절을 했잖아요. 근데 얘가 좋은 코인이고 유망한 코인이고 다시 올라와 줬어요. 지지선을 수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놀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 알트코인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나
이런 이야기 다 해드렸고 마지막에 꿀팁 같은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막바지거든요. 달리기 할 때도 막판 스퍼트가 있듯이 스퍼트를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찬 투자 생활 하시고 꼭 투자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세요.